24쪽입니다. 짧게 얘도 정리하고 나서 문제 볼게요.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그러면 얘도 중요한 키워드는 뭐였냐면 그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분포 표 그리고 그 표 안에 확률 변수랑 확률 사이의 대응 관계 그걸 확률 질량 함수 그랬다면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이 미안해 중요한 녀석이었고요. 요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 책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항상 x축 위에만 존재하고 또 x축이랑 이 확률 밀도 함수로 둘러싸여지는 부분의 넓이 1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거지. 확률 변수 x가 a에서 b 사이에 있을 확률을 A에서부터 B까지의 정적분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이걸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이 확률 밀도 함수고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주로 연속 확률 변수에서 하는 건 확률 구하는 거지. 그죠? 물론 뭐 정기분포 표준화해서 구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확률을 구하는 거다인데 제가 여기서 이거 평균 얘기했나요? 평균 분산 구하는 게 옛날에 나왔거든요. 이산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어제 한 거. 이산확률 변수에서 평균 구하는 거 뭐였다? 시그마 xi pi. 그죠? 확률 곱해서 다 더하는 거. 이게 어제 했던 거라고. 이산확률 변수에서의 평균.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책에는 안 나와요. 이제 교과서에 빠졌는데 이게 매칭이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라서 그냥 이야기를 하자면 이 시그마가 이거 지금 i가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더한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인테그랄도 알파에서부터 베타 그냥 전체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더하는 거고요. 누굴 더할 거냐면 x fx dx를 더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 확률에 해당하는 게 fx dx거든요. 넓이가 확률이야. 넓이를 다 더하는 게 확률을 더하는 건데 우리는 x를 곱해서 다 더하잖아요. x를 곱해서 넓이를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진짜로 이렇게 그냥 매칭이 되는 거야. 시그마 대신에 전체 구간 인테그랄 들어가면 되고요. pi 대신에 fx dx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인테그랄 fx dx가 무언가의 평균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실제로 x, fx라고 하는 피적분함수를 정적분을 하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식은 완전히 달라지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생겼고 그 뒤에 나오는 분산이나 표준 편차도 생각해보면 분산 구하는 거 뭐였어? 정의대로 구하자면 편차 제곱에 평균 이렇게 생긴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분산도 마찬가지야. 전체 구간에서 정적분 할 거야. 시그마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누구를? x-m의 제곱을 fx dx랑 곱해서 정적분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얘가 그냥 pi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요 녀석이 되고 실제로 우리 분산 계산은 이렇게 안 한다고 그랬죠. 계산은 어떻게 했어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더라 이렇게 했잖아. 그지? 얘도 마찬가지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제곱의 평균이야. 여기서 평균의 제곱을 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전혀 새로운 거 아니고 얘랑 완전히 똑같은 거고요. 그런데 시그마하고 pi라고 되어 있는 게 인테그랄이랑 fx dx로 바뀐다는 거 정도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다 스위치 하시면 구하라고 하면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빠진 이유는 지난번에 수업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수학 2를 다 배우고 나서 그러니까 정적분을 다 배우고 나서 확통을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설명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fx에다가 맨날 직선만 줄 수는 없잖아. 아니 직선도 이거야 뭐 넓이 구할 수 있는데 직선에 x 곱하면 2차잖아요. 2차 넓이를 구할 수가 없잖아. 그지?
배우지 않고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서에서 빠진 거지 어려워서 빠진 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고 수학 2까지 다 배웠으면 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죠. RPM에도 아마 있지 않았나 이거? 몰라. 아무튼 똑같은 거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하는 김에 얘기했고요. 이 연속 확률 변수에서 어쨌든 우리가 주로 하게 되는 건 누구냐면 확률 구하는 건데 연속 확률 변수에서 약간 특별한 녀석으로 누가 있었냐면 정규분포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어요. 정규분포. 이 정규분포는 정규분포의 정의는 확률 밀도 함수가 뭔가 졸라 복잡하게 생긴 거.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n 뭐 이거냐? 아무튼 그렇게 생긴 녀석이 정규분포인데 그래서 우리 기호로 어떻게 썼냐면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건 정규분포라는 기호의 뜻의 기호고요. m하고 표준편차, 평균이랑 표준편차 이 두 개가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결정하는 요소 2가지예요. 이거 2가지가 정해져야 확률 밀도 함수가 딱 정해진다고. 그래서 이거 2가지를 쓰는 거였는데 이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식은 당연히 외울 필요가 전혀 없고요. 모양만 기억하면 되죠. 모양이랑 특징만 언급을 하자면 뭐 확률 밀도 함수니까 당연히 아까 이야기했던 뭐 x축 위에 있어야 되고 전 구간 넓이가 1이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는 당연히 오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얘는 생긴 모양이 뭐였다? 교회에 들어있는 교회의 종처럼 생겼다. 이렇게. 그래서 딱 가운데 m이 껴있고 그래서 이런 좌우로 대칭인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더라. 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m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른쪽으로 작아지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이었고 이 시그마가 종 모양을 결정하는 거죠. 표준 편차가 커지면 시그마가 커지는 거야. 시그마가 커지면 산은 뾰족해지나요? 납작해지나요? 납작해지는 겁니다. 그죠? 표준 편차가 커진다는 건 멀어진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편차가 커지면 곡선은 점점 이렇게 되겠죠. 분포가 고른 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입니다. 이렇게 생긴 게 분포가 고른 거야. 평균 근처에 많이 모여 있는 거. 빵점에서 100점까지 있는 게 고른 게 아니고 점수를 50점씩 다 나눠 갖는 게 고른 분포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평균 근처에 많이 있는 게 고른 분포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보통 정규분포 그러면 요거 2가지가 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2가지를 메모를 하는데 문제는 그래서 식이 결정이 되고 그래프 모양이 결정이 된다고 해서 넓이를 구할 방법이 없어요. 너무 복잡하게 생겼거든 식이. 그지? 표준 정규분포. 이 표준 정규분포의 정의는 뭐였냐면 똑같이 정규분포이긴 한데 하필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녀석. 이걸 표준 정규분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녀석은 보통 Z로 많이 표시를 하거든요. 아무튼 이 표준 정규분포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기 때문에 편한 게 뭐냐면 이미 m이랑 시그마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그래프의 모양이 딱 하나로 정해진다는 이야기고 그럼 미리 계산을 해둘 수 있다는 거지. 넓이를. 그 미리 계산을 해둔 게 뭐다? 표준 정규분포표라고 하는 거다. 책 제일 뒤에 있는. 그지? 그래서 미리 계산을 해두고 그걸 가지고 넓이를 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취급하게 될 확률 변수들은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평균이 0이고 편차가 1인 경우는 거의 없어. 하지만 이 녀석을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얘로 만들면 미리 구해놓은 표에서 숫자 찾아가지고 계산하는 거지. 표준화라는 건 식이 뭐였냐면 x-m 나누기 시그마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내가 구하고 싶은 건 확률 변수 x가 a에서 b 사이에 있을 확률이야. 뭐 이런 걸 구하고 싶었던 건데 이 넓이 얘를 할 때 어떻게 할 거다? 전부 다
m 빼고 시그마로 나눠. 이렇게. 그럼 결국 뭐가 돼? Z로 바뀌어. 이렇게 식으로. 그래서 이 녀석이 표준 정규분포로 내려왔을 때, 즉 Z에 왔을 때 0이고 편차 1인데 요것에 해당하는 Z의 값, 요것에 해당하는 Z의 값 찾아서 표에서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 요거 살펴보면 이런 애들이 A에 해당하는 Z값이라고 보시는 거죠. 요런 애는 X가 B일 때 그 B에 해당하는 Z의 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표준화하는 공식 같은 거였는데, 요 식을 찬찬히 뜯어보면 이거 분자 X-M이야.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그랬다고? 편차 그랬다고. 그죠? 분모에 있는 식은 뭐예요? 표준 편차잖아요. 그러니까 Z라는 건 실제로 이거 얘기하는 거야. 평균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확률이 결정이 나는 거니까, 네가 구하려고 하는 녀석의 편차가 표준 편차의 몇 배나 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야. 편차가 표준 편차의 몇 배인지를 생각하면 평균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구나 확률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표준화하는 공식이라는 건 얘를 요거로 바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리가 없네. 요 단원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건 누구냐면 앞에서 했던 이항분포하고 여기서 하는 정규분포. 뭐 사이의 관계라고 했지만 관계라기보다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그지? 이항분포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시행 횟수랑 확률이 필요하죠. 주로 확률 여러분한테 구하게 많이 할 텐데, 아무튼 확률을 구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얘로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찾는 거. 이게 우리 보통 이항분포에서 하는 일이고, 정규분포에선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문제에 주어질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해? 확률 구하자니. 물론 표준화해서 Z값으로 구하는 거긴 하지만 확률을 구하게 된다는 거야. 써놓고 나서 보면 이렇게랑 이렇게가 서로 자리가 바뀌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확률 구해서 평균 표준 편차 구하고 이거로 다시 확률 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았고, 반대로 이렇게 생긴 경우도 있었고,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확률 변수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다고요. 그죠? 뭐 예를 들자면 무수히 많이 있겠지만 뭐 이런 거지. 치약 공장이야. 치약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이야. 90g 미만이면 불량률을 구하세요. 그럼 이거죠, 그냥. 그지? 이렇게 생겼거든. 치약 하나의 무게에 해당하는 거야. 90 미만이면 불량이래. 불량률 구하세요. 그럼 구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지. 그래서 그 공장에서 하루에 10,000개씩 찍어낼 거야. 불량품 몇 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니? 그럼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무게를 이용해서 불량의 확률을 구해가지고 10,000개 찍어낸데 10,000개 중에 불량 몇 개 있는지 기대값 찾으세요. 그 얘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똑같이 치약 만드는 공장에 평균이 100이고 편차가 1이야. 90 미만이면 불량인데 하루에 10,000개 찍어냈을 때 불량품의 개수가 10개 미만일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무게 가지고 불량률 구해서 실제로 불량품 기대값이랑 표준 편차 구한 다음에 그 불량품의 개수가 10개 미만일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물론 확률 변수가 바뀌었죠. 원래 치약 한 개의 무게였다가 불량품의 개수로 바뀌었다고요.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계속. 이게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문제를 계속 만들자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확률 변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주어진 게 무엇이고 구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 좀 생각하기 편할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단원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런 것들이고요. 예제하고 유제 중에 혹시 해야 될 게 있던가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을 것 같긴 하지만 약간 찝찝하다거나 이것인가요? 싶은 것들 딱히 없죠? 그럼 레벨 2에 있는 문제들은 어때요? 으흠. 아까 앞에 애들은 이거 주게 물어보는데 넌 이거야? 안 되네. 1번. 그래도 질문 들어왔으니까 1번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래요. 이미 그걸로 결정이 나 있는 거야. 그 바깥쪽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있다고 보고요. 확률 밀도함수 fx가 a 절대값 x 더하기 b 이렇게 생겼대요. 이건 지금 x는 0을 기준으로 좌우로 대칭인 그림이야. 그죠? 네.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요? 뭐 대충 그립시다. 그러면 0을 기준으로 좌우로 대칭이야. 직선이긴 할 테니까 뭐 그냥 막 그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겼다고 보자고. 뭐 꼭 이렇게 생겼으리란 보장은 없지만 저렇게 생겼다고 보고. 그런데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일 확률이 5분의 1에 그럼 여기서 여기 사이일 확률이 5분의 1이란 이야기잖아. 그럼 0에서 1 사이일 확률도 5분의 1이란 이야기잖아. 그럼 1에서 2 사이일 확률이 5분의 1이구나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야 전체 넓이가 1이 될 거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5a에서 2b까지의 확률을 구해보세요입니다. a랑 b를 구하면 되겠네. 이 넓이 구해야 되네.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면 요 점의 좌표는 a 더하기 b, 요 점의 좌표는 0, b. a 더하기 b랑 b 더해서 반으로 나눠. 그리고 높이를 곱하니까 5분의 2더라. 이렇게 생긴 식이 뭐 하나 나오네요. 이 뒤에는 얘 가지고 또 하나 하면 되겠는데? 이 부분 넓이 가지고. 그죠? 이게 어차피 x축 밑으로 내려갈 일은 없기 때문에 요 점의 y좌표는 a 더하기 b고 요 점의 y좌표는 2a 더하기 b잖아. 그지? a 더하기 b랑 2a 더하기 b를 더해서 반 나누고 1을 곱했더니 5분의 1이다. 이런 얘기네요. 연립하면 a랑 b가 나오겠는데? 그죠? 그거 가지고 구하라고 한 넓이 구하면 되잖아요. a가 마이너스 5분의 1이고 b가 2분의 1이래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넓이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네. 그죠? 오케이? 산수였고요. 2번 같은 문제가 더 중요하겠죠? 2번 이렇게 뭔가 식으로 딱 나온다기보다 그래프라든지 뭐 좀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답을 낼 수 있는 거니까. 괜찮으면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4, 5, 6, 7번. 이상한 거 있던가요? 정규분포부터는 뭐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잘 안 되는 건 그거 할 거야. 다른 거 다 산수하는 문제들이고요. 6번하고 7번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6번에서 할 얘기는 뭐냐면 이건 너무 약간 뭐랄까 문제풀이에 특화되어 있는 설명이랄까?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요. 확률이 갑자기 나오고 있잖아요. 324, 360. 확률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정규분포로 바꿀 생각을 해야겠죠. 평균은 요거 10분의 1 할 거니까 360이고요. 10분의 9를 곱할 거니까 18이 표준 편차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아무튼 밑에 있는 부등식 요거랑 이렇게인데 이렇게 정규분포 만들고 나서 확률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Z로 바꿀 생각을 하면 되지, 그지? 그래서 바꿔서 보면 얘는 Z 값으로 얼마예요? 324에 해당하는 Z는 얼마야?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으니까 324는 여기쯤에 있을 텐데 요 편차가 36이잖아요, 그죠? 표준 편차의 2배라고. 그러니까 요거 Z 값이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건 뭐 Z로 따지면 마이너스 2에서 0이지만 0에서 2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넓이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치?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게 문제야. 얘는 378에서 A 뺀 거고 378에다 A를 더한 거야. 378에서 A만큼 벌어졌거든요. 이 378이라는 숫자 보면 378은 어디 있어? 요쯤에 있어. 여기가 378이야. 여기서 A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넓이를 구할 거래.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아는 건 왜냐면 우리가 아는 Z의 기준은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거든. 근데 378에서 양쪽으로 팔을 벌리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요거 Z 따로 찾아서 구하셔야 돼요. 원래는. 근데 이제 377이나 376이나 375가 아니라 하필이면 378인 이유가 있겠지. 378에 해당하는 Z가 얼마인데 1이잖아요. 378에서 양쪽으로 팔을 벌린다고? 근데 지금 얘는 뭐야? 0에서 마이너스 2잖아. 가운데 마이너스 1이 껴있어요. 그 마이너스 1에서 양쪽으로 팔을 벌린 거랑 1에서 양쪽으로 팔을 벌려서 확률 찾을 거야. 딱 같아지는 순간이 언제겠어? A가 18일 때예요. A가 18이면 360에서 뭐까지 간다고. 하필이면 0에서 2가 딱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 378이라는 숫자가 하필 딱 1일 때의 숫자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18이면 둘이 딱 같아질 거고 더 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9부터는 더 큰 숫자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Z를 원래는 찾아가지고 계산을 막 해도 되지만 그건 약간 좀 귀찮은 일이고요. 그거보다는 그림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하필이면 요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딱 같아지는 순간의 값이 18이구나. 그거보다 커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좀 이런 거 눈치를 좀 채야 돼요. 뭐 이제 문제 푸는 우리 입장에선 그러니까 내용이나 개념이랑 상관없이 그건 너무 좀 그렇지만 문제를 푸는 우리 입장에선 이렇게 딱 Z가 딱 떨어지는 경우로만 문제가 나올 거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Z가 0에서 3 사이인 거랑 마이너스 A에서 A 사이인 거랑 같대. A의 값 구하세요. 이런 문제 안 나온다고요. 안 나올 거라고. 안 나와. 못 구해. 뭐 뒤에 표 나와 있는데 근사값이잖아요. 정확한 값을 구할 수가 없다고요. 이런 거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야. 마이너스 3에서 A 사이래. A 얼마야? 물어보면 A는 1이야. 이렇게 구해지잖아요. 이건 좌우로 대칭이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어차피 정규분포는 표를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 녀석 하필 딱 요렇게 숫자 떨어져. 378 애매한데 378이 하필 Z값이 1일 때더라. 1에서 이렇게 팔 벌려서 얘랑 같아지려면 요 녀석이 Z로 한 칸이면 돼요. 그래서 표준편차 한 칸에 해당하는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7번) 산수 괜찮은가요? 이것도 이제 뭐 앞으로 간혹 보게 될 녀석이고 RPM에도 아마 비슷한 녀석들이 있었을 텐데 막 방정식을 풀어서 푸는 거라기보다 n이 자연수일 거니까 적당한 숫자 잘 찍어 넣어서 빨리 찾으시는 게 좋아요. 풀어봤겠지요?
그래요? 넘어가 그럼. 레벨 3 가보죠. 셋 다 풀어보셨는 깨끗하네? 어허. 응? 응? 왜 이만했어? 다 됐어? 이거? 그러면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문제는 보세요. 설명을 듣기 전에 문제는 봐야지. 1번부터 좀 보면 연소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0에서 4 사이고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을 살펴보면 여기 0, 2, 4라고 했을 때 0에서 2 사이일 때 fx가 이렇게 생겼대요. 이거 지금 이렇게 절대값 씌워져 있는 직선은 꺾인 점 찾는 거잖아. 그지?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a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어딘가 있다고 보면 여기 1, 마이너스 a라고 보고 x에 0 집어넣어 보면 0, 0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꺾어지는 녀석이니까 또 이렇게 생겼겠죠. 실제로 2 대입해도 0 나오니까. 0에서 1 사이에서는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a 이렇게 생겼다고. 근데 나 조건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에서 4 사이일 때 fx는 2분의 1에 f의 4 마이너스 x래. 이것만 쳐다보면 이거 뭐 얘기하는 거죠? 이거? fx랑 f4 마이너스 x가 같대. 뭐 한 거야? 2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죠. 둘이 더해서 반띵하면 2잖아. 충점이 2란 이야기는 대칭 이동했다는 이야기라고. 근데 그냥 대칭 이동한 게 아니라 짜부러뜨렸대요. 2분의 1로. 그림 어떻게 생겼을 거라?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실제로 3 같은 걸 넣어보면 F3이라는 건 2분의 1에 F1이랑 같다며 여기 1, 마이너스 a거든. 3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2분의 a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모양이 이런 모양새가 될 거라는 거야. 그지? 근데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2분의 3에서 2분의 5거든요. 2분의 3이면 1.5니까 여기잖아. 2분의 5면 2.5니까 여기잖아. 여기랑 여기 구하세요거든요. 그래서 a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왼쪽 삼각형 입장에서도 보면 이 파란색 빗금의 넓이는 이 삼각형 넓이의 절반의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8분의 1이야. 그죠? 오른쪽 삼각형 입장에서도 보면 이 삼각형 넓이의 4분의 1이잖아요. 닮은 비가 2대 1이니까. 그래서 결국 전체 넓이의 8분의 1에 해당할 겁니다. 전체 넓이는 1이고 그 중에 8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8분의 1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왜 별로야? 아니 삼각형이 내가 너무 조그맣게 그려서 그런가? 이만한 삼각형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데 1.5잖아. 이렇게 잘라져서 여기라고요. 그러니까 넓이 절반에 또 닮은 비 2대 1이니까 전체 넓이의 8분의 1이겠지. 오른쪽 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물론 A도 구할 수 있지. 이게 지금 요것도 2등분 삼각형이고 요것도 2등분 삼각형이니까 요거 넓이는 가로 길이가 2니까 전체 넓이가 마이너스 A고 요거 넓이도 마이너스 2분의 A고 둘이 더하면 1이니까 A가 마이너스 3분의 2다 나오긴 할 텐데 뭐 굳이 A를 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넓이 구하세요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해결이 될 것이고 2번 그래도 할까요? 이 조건부 확률이랑 관련 있는 거니까 그래도 좀 보고 가자면 2번 A라는 영화 다운로드 사이트에서는 평균이 1.2, 표준 편차가 0.2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B라는 곳에서도 평균이 1, 표준 편차가 0.6 이렇게 생겼는데 A에서는 1.4 이상이면 추가 요금, B에서는 A 이상일 때 추가 요금이야. 그럼 추가 요금이 발생될 확률을 구해보면 A가 1.4 이상인 거고 B가
A 이상일 때 이제 추가가 된다는 건데 이건 안 나왔으니까 못 구하고요. 얘만 좀 구해보면 빨리 암산해보면 평균이 1.2고 편차가 0.2인데 1.4가 경계값이잖아요. 이거 Z가 얼마야? 1이지 1. 그지? 평균에서 한 칸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표준화 시켜서 생각하면 Z가 1 이상일 확률을 물어보는 거고 1일 때가 0.34니까 이건 0.16이다 그런 이야기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물어본 건 이거야. 재민이가 A, B 중에서 하나를 다운받았는데 추가 요금을 냈대. 근데 그게 하필이면 B였을 확률. 그러니까 이거 얼마인지 몰라서 일단 X라고 쓰면 추가 요금을 냈다는 건 0.16이거나 X라는 이야기인 거지. 그지? 얘 또는 얘인데 그 중에 X일 확률이란 이야기고. 뭐야? 47분의 31이 돼요.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X 가지고 X 구하시면 X가 0.31이라고 나오나 봐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Z 값은 0.5입니다. Z를 0.5라는 건 평균에서 표준 편차 절반만큼 더 갔어요. 그런 이야기니까 A가 1.3이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마지막 세 번째는 약간 귀찮은 산수하는 거지. 그죠? 이게 이제 통계에서 앞에 있는 거랑 좀 섞여 있는 귀찮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확률 구하셔야 되니까. 일단 1에서 8까지 장애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8장의 카드가 있고 4장을 꺼내서 확인하고 나서 다시 넣을 거래. 그러니까 독립 시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시행을 490번 반복할 거래. 이항분포의 냄새가 나죠?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 이항분포 맞죠? 그래서 지금 확률 변수가 뭐냐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횟수야. 시행 횟수가 490번, 확률이 얼마인지를 찾아봅시다. 확률을 찾으려고 보니 8장 중에서 4장을 꺼낼 건데 그 중에 작은 거 2개 더한 게 6 이하래. 1에서부터 8까지 중에서 4장을 꺼낼 건데 작은 거 2이 더한 게 6 이하일 확률 구하시면 되겠죠. 계산해야지 뭐. 손으로 그냥 다 센다고 치면 A가 1이면 B가 2거나 3이거나 4거나 5면 되겠다. 그죠? 야 2면 얘가 3이거나 4면 되겠다. 그죠? 근데 얘는 그래서 이제 뭐 1, 2면 3, 4, 5, 6, 7, 8 중에 2장을 더 꺼내면 되고 4, 6, 7, 8 중에 2장 5, 6, 7, 8 중에 2장 6, 7, 8 중에 2장을 꺼내면 되거든요. 근데 조금 귀찮잖아. 그지?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1이랑 1이 제일 작은 거 C이 아니고 1이라고 아니라고 제일 작은 거 1이라고 치면 두 번째 거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2에서 6까지예요. 8까지 있으니까. 그지? 6을 빼자. 첫 번째를 1이라고 박아놓고 2에서부터 8까지 중에서 3장을 꺼낼 건데 그 중에 B가 6인 경우만 찾아서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B가 2, 3, 4, 5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야? 2에서 8까지 7장 중에서 3장을 꺼낼 건데 B가 6, C, D가 7, 8인 경우 하나만 빼면 되네요. 그게 이해가 되겠죠. 물론 원래대로 생각해보면 이렇게도 할 수는 있겠지. 만약에 1, 2였으면 3에서 8까지 5개 중에 2개 꺼내는 거야. 1, 3이었으면 4에서 8까지 3에서 8까지 6개잖아. 6개 중에 2개. 1에서 3이면 4에서 8까지 5개 중에 2개. 그 다음 1에서 1, 4면 5에서 8까지 4개 중에 2개. 3개 중에 2개. 이걸 다 더하면 되거든요.
여기 밑에 두 개 중에 두 개까지 더하면 얘 뭐 돼요? 하키스틱 되죠. 7에서 3 이렇게. 얘를 빼면 되지. 이쪽으로 이렇게. 그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7C3에서 1을 뺀 게 A가 1일 때다 그런 이야기지. A가 2면 이거 그냥 해야 되나? 이거 그냥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개밖에 안 되니까. 3이면 4에서 8까지 5개 중에 2개. 2, 4면 5에서 8까지 4개 중에 2개. 요거 둘이 더하면 요건 16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건 뭐야? 34? 요거는 34. 둘이 합치면 50이네요. 그래서 확률 P는 8개 중에 4개 꺼낼 건데 그 중에 50까지나 있습니다. 8C4는 8, 7, 6, 5, 4, 3, 2, 3, 2, 6, 4, 4, 2라서 70이네요. 그래서 얘가 확률 되겠습니다. 삼, 4, 5, 6 다 더하면 얼마지? 18? 18, 12. 작은 게 6 이하라는 거랑 큰 거 둘이 더해서 뭐 이상 그래야 똑같아지는 거냐? 좀 다른 편한 거 없을까? 아니, 내 질문의 의도가 뭔지 이해돼? 아니 그냥 갑자기 궁금해졌어. 약간 하기 싫어가지고. 작은 거 둘이 더해서 6 이하 그랬는데 반대로 이거랑 완전히 확률이 똑같아지려면 큰 거 둘이 더해서 뭐 이상이면 돼? 아 그러네. 그냥 아니면 이렇게 할까? A 더하기 B가 7보다 7 이상인 경우 찾아서 빼? A 더하기 B가 제일 크면 얼마야? 11? 아 그것도 졸라 많네. 11, 19, 8, 7 5개나 있잖아. 비슷한데? 별 소득이 없네. 그냥 해 이렇게 그럼.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소용이 없군. 아무튼 그래서 요 확률은 7분의 5니까 이제 이항분포 완성되고 요거 가지고 정기분포 만들어서 확률을 구하면 되죠. 그지? 그래서 얘는 요 경우의 수만 잘 세보시면 해결이 되는 거. 뒤로 갔어. 대표 기출 문제도 어렵지 않거든요. 지금 풀어보세요. 한 5분 정도면 두 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대표 기출 문제는 이거 정기분포라는 얘기는 없어. 그래서 원래 종 모양의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연속 확률 변수고 대칭이다라고만 했잖아. 그죠? 대충 그림 그리셔도 되는데 결론은 이거지. 2에서 4까지랑 6에서 8까지에 대한 내용이지만 6에서 8까지는 0에서 2까지랑 같은 거죠. 좌우로 대칭이니까. 그래서 0에서 2까지랑 2에서 4까지를 더하면 0.5다. 뭐 요거 이용해가지고 각각의 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옆으로 가서 두 번째 기출 문제는 손으로 좀 풀어보자면 확률 변수 x라는 녀석은 정규 분포를 따른데 평균이 8이고 표준 편차가 3인 녀석이고요. y라고 하는 녀석은 평균이 뭔지 몰라요. 표준 편차도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밑에 나와 있기를 x가 4에서 8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에다가 y가 8 이상일 확률을 더했더니 2분의 1이래. 확률에서 이 2분의 1이라는 건 딱 절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아까 슬쩍 이야기했지만 정규분포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적당히 잘라서 넓이가 2분의 1 되는 건 우리한테 안 물어봐요. 뭐 있기야 있겠지. 어떻게 잘 자르면 2분의 1이 되긴 될 텐데 안 물어본다고.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빡 나왔다는 건 뭐 얘기하는 거야? 가운데서 잘랐다는 이야기예요. 절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확률 변수 x 가지고 곡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8이야. 편차가 3인데 4에서 8 사이래요. 요 확률이야. 그 y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요건 x예요. 요건 y야. 평균이 뭔지 몰라요. 편차도 뭔지 몰라요. 그런데 8 이상일 확률이야. 둘이 더해서 0.5래. 그럼 최소한 8이 얘보다 오른쪽에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들죠. 여기 어딘가가 8이겠지 뭐. 그리고 요 부분의 넓이랑 얘랑 둘이 더해서 2분의 1, 아니 2분의 1이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치? 그럼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가 같다는 이야기일 거 아니야. 그죠? 이거 Z 얼마죠? 요거 Z는 0이고요. 요거 Z는 얼마? 이렇게 생겼겠네. 그럼 요거 Z는 얼마? 다시 요거 Z 얼마? 3분의 4 더해서 2분의 1이니까 여기 Z 값이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건 여기 Z 값이 3분의 4여야 돼. 그래야 둘이 더해서 딱 2분의 1 이러고 끝날 거잖아. 그지? 그럼 다시 Z 값이 3분의 4라는 건 이런 얘기이기도 하죠. 원래식은 이거잖아. 8에서 m을 빼가지고 표준 편차를 나눴더니 3분의 4야. 시그마 1을 올리고 m을 던진 거라고. 그럼 이해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z의 값이 3분의 4라는 건 평균에서 표준 편차 3분의 4칸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런 의미라고. 그지? 그러니까 8은 m에서 3분의 4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다. 그런 소리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어보고 있는 확률은 뭐냐면 y가 작은 거야? 8 더하기 3분의 2 시그마 이렇게 생긴 거 물어보는 거네. 그럼 8 자리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오케이? 아니면 이런 생각해도 돼. 8에서 3분의 2 시그마만큼 더 가래. 그 8에서 3분의 2 시그마만큼 더 갈 거야. 그럼 이 길이에 해당하는 z의 값은 얼마냐면 3분의 2야. 표준 편차 3분의 2 칸 가래매. z가 3분의 2 커지겠지. 이거 z값 얼마라고? 2가 될 거라고. 3분의 2만큼 더 커져서. 실제로 8에다 얘를 집어넣어도 되고. 집어넣으면 y가 m 더하기 2 시그마 이하의 확률 구하세요잖아요. 이거 지금 평균에서 표준 편차 2칸 떨어진 거니까 z로는 2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z가 2 이하일 확률 구하세요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977이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식으로 z 찾는 것도 좋은데 그림 그려서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그림을 이해하시고 또 z라는 게 평균과 표준 편차랑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이거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면 그럴싸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어서 마지막 단어는 추정이고요. 이 통계적 추정 안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 나와요. 하나는 표본 평균, 또 하나는 모평균의 추정. 표본 평균 이야기부터 하면 우리 수업할 때 했던 거랑 똑같이 처음에 모집단부터 언급을 해야죠.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 모집단의 분산, 모분산, 모집단의 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 모집단의 평균 우리 EX 이렇게 쓰죠. 간단하게 M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모집단의 분산 VX고요. 간단하게 시그마 제곱 이렇게 쓰죠. 모집단의 표준 편차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집단에 해당하는 확률 분포가 될 것이고 저 중에 부분집합 하나 만드는 거지 표본이라는 건 사실상 부분집합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본을 하나 딱 만들어. 표본 한 개를 만들어. 그럼 이 표본 안에 들어있는 녀석들을 가지고도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찾을 거라고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아우 팔 아파. 표본 평균 나타내는 기호 뭐였다? 뭐였다? 표본의 평균 X바. 표본 분산 뭐였다?
뭐 언젠가 외우겠지 뭐. 일이 생겼습니다. 그죠? 대문자 S 가지고 표본 표준 편차랑 표본 분산을 이야기했어요. 당연히 표본 평균, 모평균이랑 다를 거야. 표본 분산, 모분산이랑 다를 거야. 표본 표준 편차도 모표준 편차랑 다를 거야. 운 좋으면 같을 수도 있지만 아마 다를 거라는 거야. 그런데 이 표본 분산은 찾는 방법이 약간 독특했다고요. 원래 우리 분산의 정의, 모분산은 어떻게 했냐면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눴거든요. 그런데 이 표본 분산은 어떻게 구했어? x1에서 x바를 빼서 제곱해. x2에서도 x바를 빼서 제곱해. 귀찮은데? 땡땡땡. 그래서 이거 편차 제곱들을 다 더해요. 그리고 나서 개수가 n개니까 표본의 크기라고 우리 부르죠. n으로 나눈 게 분산인 것 같지만 n으로 나누지 않고 n-1로 나누었다. 왜? 뭐 교과서에서 왜 그랬대요? 얘랑 비슷하라고. 당연히 둘이 다른 값일 건데 그래도 그나마 n이 아니라 n-1로 나누면 조금 더 비슷한 값이 나온대. 왜 그런지 몰라. 안 알려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거 왜 필요한 거야? 아니 다른 값이면 다른 값이지 굳이 왜 모평균이랑 모분산이랑 비슷한 값이 나와야 돼?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걸 쓸 일이 생기니까. 뭐야? 기억 안 나는 표정들이네 다. 니네들 작년에 해서 그러니? 아까 앞 시간 애들 그러던데. 설 전에 해서 그렇다고. 음력으로 작년에 해서 그렇대. 1년 전이라 기억 안 난대. 표본 평균 가지고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런 애들도 나오죠. 차이는 뭐냐면 얘는 부분집합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야. 일산 전체에서 일산 전체 수학 점수에서 수리학당이라는 표본 하나만 보는 거라고요. 그지? 이 표본 안에 니네들의 평균, 니네들의 분산 표준 편차인데 이건 뭐야? 표본을 여러 개 만드는 거야. 뭐 수리학당뿐만 아니라 뭐 A 학원, B 학원, C 학원, 뭐 등등등 여러 학원들의 평균 점수들을 가지고 그 각각의 평균 점수들을 가지고 다시 평균 내고 그 각각의 평균 점수들의 분산, 평균 점수들의 표준 편차를 살펴보자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얘는 기호로 쓰자면 여러 개의 x바에 해당하는 평균, x바들의 분산, x바들의 표준 편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근데 얘는 누구랑 똑같다? 모평균의 값이랑 똑같다. 하나의 표본이면 수료학당의 평균 점수는 일산 평균 점수랑 다르겠지만 각 학원의 평균 점수 다 해가지고 다시 평균 내면 그건 결국 일산 전체의 평균이 될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개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다시 평균을 내면 모평균이 될 거다. 분산은 모분산하고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줄어든다. 얼만큼? 표본의 크기만큼. 그래서 표준 편차도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거 설명하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줄어드는 거 정도는 기억을 해야 돼. 물론 줄어드는 게 표본의 크기만큼 줄어든다. 또 기억해야 되는데 왜 이만큼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교과서에서. 그래서 그것까지는 우리는 몰라도 되지만 줄어든다 정도는 알아야 되고 줄어든다는 걸 이해하자면 어쨌든 한번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극단적인 데이터는 잘 안 나올 거다. 시험 점수 빵점인 애도 있고 100점인 애도 있을 거야. 여기선 빵점 100점이란 데이터가 나오지만 5명짜리로 표본 만든다고 보면 빵점이란 데이터 나오기 힘들다. 5명이 다 빵점이어야 되니까. 100점이란 데이터도 나오기 힘들다. 5명이 다 100점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종의 표본 평균도 어쨌든 하나의 평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평균에 가까운 값들이 주로 나오지 멀리 떨어진 극단적인 값들은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분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 됩니다. 그죠?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문제 풀 땐 주로 막 이런 거였죠. 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데 그래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만들어. 그러면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표본 평균들도 역시나 정규 분포를 따르죠.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뀐. 예를 들면 그런 거였다고. 아까 뭐 치약? 자꾸 치약 왜 치약인지 모르겠어. 그냥 치약에 꽂혔어. 치약 공장이야. 치약 하나의 무게 정규 분포를 따른데 10개씩 패키지 설 선물이야. 10개의 평균값 이거잖아. 그지? 그럼 그 세트 10팩짜리 세트도 10팩짜리 세트의 평균 무게 그것도 정규 분포를 따를 거라고. 그 평균 무게의 평균 당연히 모평균이랑 같을 거고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인 거지. 10개는 너무 많은가?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표본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뒤에 나오는 추정은 다시 시험 점수로 얘기를 하자면 시험 보는 순간 평균 점수는 있어요. 내가 모르는 거지. 조사를 하면 딱 정해지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어쩔 거다. 표본 하나를 뒤적거릴 거다. 이거는 모집단 전체고 이건 표본 하나고 이건 여러 개의 표본들 가지고 표본 평균들을 추려내서 다시 확인을 하는 거라면 모평균 추정할 때는 표본 하나를 뒤적거려 가지고 그 표본 하나에서 모평균 추정을 하는 거라고. 수학당 평균 점수가 70점이니까 일산 평균은 60에서 84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런 걸 신뢰 구간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신뢰도는 보통 95% 아니면 98%, 99%를 많이 쓴다고 했는데 그건 문제마다 다르니까. 어쨌든 이 신뢰 구간 어떻게 생겼냐면 x바 k 루트 n분의 시그마 m x바 더하기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겼다고요. 표본 하나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본 평균 하나의 값으로 나올 거고 k는 신뢰도에 해당하는 z의 값, 그러니까 확률하고 관련 있는 거였고 n은 표본의 크기, 시그마는 이거 모 표준 편차.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 통째로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런 거였다고요. 근데 요 녀석이 확률이라고 하지 않고 신뢰도라고 하는 이유는 이거 다 상수여서 그렇다. 그랬는데 기억이 나나요 혹시? X반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조사하면 그 숫자 하나 나오거든. 그러니까 변수도 이거 변수 아니고요. 이것도 내가 미리 다 지정을 하는 거고 얘도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숫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다는 거야. 내가 X를 여러 개 뽑아내서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여러 개를 뽑아내는 거면 확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건 그냥 하나 뽑았으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지? 그 말에 그 말이 어느 정도 믿을만 할 거냐? 그래서 신뢰도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는데 어쨌든 뭐 확률이랑 우리 입장에서는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거 하나 있다. 누구? 시그마. 말이 안 되는 이유는 모평균을 몰라서 추정을 하고 있는 건데 모평균을 모르는 상태로 모표준 편차를 알아낼 방법이 사실상 없다. 원래는 없다. 분산 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편차는 x에서 평균을 빼야 돼. 평균을 모르면 편차를 몰라요. 편차를 모르면 분산도 모르고 표준 편차도 원래 몰라요. 이거 몰라서 찾는데 얘를 구한다?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식은 누구였다고? 루트 n분의 s였다고. 이 s가 뭐다? 표본 표준 편차. 이거라고요. 하나의 표본에서는 니네들끼리의 표준 편차는 존재할 거니까 원래는 모표준 편차가 들어가야 하지만 얘를 넣을 수 없으니까 표본 표준 편차라도 넣어서 계산하자 그 얘기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분산 구하는 식을 n으로 나누지 않고 n-1로 나눴다고. 이왕이면 그래도 얘랑 좀 비슷한 값이 나와야 나중에 갖다 써먹을 수 있으니까. 물론 문제를 푸는 우리 입장에선 둘 중에 하나밖에 안 주어질 거니까 주어진 거 집어넣으면 돼요. 둘 다 주고 뭐 나올래 고민하게 하지 않는다고.
그냥 나오는 거 아무거나 하나 넣으면 되지만 얘가 조금 더 현실적인 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실내 구간의 길이 뭐 L이라고 쓰기도 하고 뭐 보통은 실내 구간을 이렇게 많이 쓰니까 뭐 이게 B-A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요 식에 따르자면 2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죠? 다시 K는 신뢰도에 해당하는 Z의 값이니까 신뢰도는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 근데 신뢰도를 높이다 보면 확률이 커진다는 이야기니까 Z가 커져요. 그럼 얘가 커지면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거든. 구간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는 건 안 좋지. 그치? 평균이 60에서 70 사이에랑 평균이 20에서 100 사이에는 다르잖아요. 20에서 100 사이는 누구나 다 아는 소리니까.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가 적당히 짧아야 돼. 정밀해야 돼. 그래야 좀 좋은 거니까. 근데 K는 커질수록 좋고 L은 작아질수록 좋아. 그래서 우린 누굴 손을 댄다? N을 손을 댄다. 이건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표준 편차는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상수라도 손댈 수 없고요. 신뢰도를 높이면서 길이가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하려면 표본의 크기를 키우는 수밖에 없다. 크기를 키우면 길이도 짧으면서 어느 정도 높은 신뢰도의 실내 구간을 찾을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이 정도가 마지막 단원에 나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예제, 유제 레벨 1 해야 될 게 있었는지 없었던 것으로 그럼 레벨 2 가서 레벨 2에 해야 할 것은 3번이요. 이런 문제가 약간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비슷한 게 어디 있을까? 이제 헷갈려서 그런 건데 우리가 X바의 분포가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막 했잖아요. 근데 지금 3번 문제 제일 마지막에 보면 X바가 2분의 3보다 작을 확률이거든. 그럼 이거는 표본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요. 실제로 3개 꺼내서 그 평균이 2분의 3보다 작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3개의 합이 얼마란 이야기야? 2분의 9보다 작다는 이야기야. 그죠? 3개 꺼내서 그 합이 2분의 9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세요. 그 얘기입니다. 한 번의 시행에서 나오는 게 3 아니면 2 아니면 1인데 그거 3개 더해서 합이 4.5보다 작을 확률 구하세요야. 이건 표본이네 뭐네 이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는 거지. 그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무슨 정규 분포 만들어서 확률 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또 다른 거 해야 될 거 레벨 2.
아까 풀었던 친구들은 7번 질문하더라고요. 똑같은 모집단에서 실내 구간을 두 개를 만든 건데 하나는 크기가 100이고 하나는 크기가 n이에요. 실내도는 둘 다 똑같이 95%입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B-A, D-C 이렇게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냥 이 식만 잘 알고 계시면 실내 구간의 길이에 해당하는 식 EK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집어넣으면 아주 간단하게 생긴 식이 됩니다. 그죠? 6번 괜찮은가요? 에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 넘어가. 레벨 3 보겠습니다. 시간 요거도 잠깐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고요. 1번 2번도 볼 거고요. 3번 모르겠다. 1번, 2번 정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1번은 A에서 두 개를 꺼내가지고 세 개를 꺼내가지고 B에다 넣은 다음에 B에서 다시 하나를 꺼내서 확인을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A에서 B에다 세 개 넣은 다음에 B에서 하나를 꺼낼 건데 그건 A에서 하나 꺼내는 거랑 뭐가 다른 거야? 문제 바꿔볼까? 주머니에 내가 두 손을 다 넣을 거야. 두 손을 다 넣어서 왼손으로 세 개를 잡아. 그리고 그 중에 오른손으로 하나를 꺼낼 거야. 무슨 말인지 돼? 약 올리는 거라고. 다르지 않다고. 그냥 하나를 꺼내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2일 확률을 물어봤는데 지금 두 번 반복해서 표본 평균이 2라는 건 2만 두 번 꺼내든가 1한 번, 3만 번을 꺼낼 확률을 구하세요랑 똑같아요. 그죠? 그럼 2만 두 번 나올 거면 2가 두 개 들어있으니까 6분의 2의 제곱이 되겠네. 1이랑 3이 한 번씩 나올 건 2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3 되겠네. 그 둘이 더하면 답이지 뭐. 그죠? 그 세 개를 꺼내서 B에 넣는 경우가 되게 여러 가지 있고 그때마다 1이 나오냐 2가 나오냐 3이 나오냐를 다 따로따로 하려면 약간 복잡해지잖아. 물론 혹시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 그냥 서로 다른 공이 6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서로 다른 공이 6개 있고 그 중에 3개 넘어가는 경우 20가지 있고 그 중에 1이 나오는 게 몇 가지 있고 2가 나오는 게 몇 가지 있고 3이 나오는 게 몇 가지인지를 찾으면 돼. 그렇게 해서 풀어도 되지만 그냥 두 손 넣는 거랑 똑같아요. 됐죠? 신경질 나지만 그런 문제고요. 2번 X는 정규 분포를 따른 녀석이야. 평균, 표준 편차가 뭔지 모르고요. 크기가 4짜리인 표본 평균 한번 생각해 보래요. 얘도 똑같이 정규 분포를 따르긴 하겠죠. 평균이 이제 표준 편차가 2분의 시그마로 바뀐 거 정도가 이제 특이 사항인데 문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박스 바로 밑에 보시면 요 평균 m이 정수다 이런 조건도 하나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생긴 거에서 가조건 살펴보면 x가 12 이상일 확률이랑 x가 18 이하일 확률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고 이거보다 x가 8 이상일 확률이 더 크대. 그럼 가조건에 있는 것부터 해석을 좀 해보면 첫 번째 거 x가 뭐 아무튼 정규분포를 따른다고는 했으니까 평균이 뭔지 몰라도 이렇게 생긴 곡선일 텐데 12 이상이고 18 이하거든. 12 이상이고 18 이하야. 근데 18 이하가 더 크대. 그럼
가운데 껴있는 숫자가 누구냐면 12와 18 사이에 15가 껴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린 뭘 유추할 수 있냐면 평균이 15보다 클지 작을지를 예상할 수 있어요. 15보다 큰 거냐 작은 거냐? 작은 거 너무 어려운 소리야?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 말 했니? 12 이상이랑 18 이하랑 딱 같아. 만약에 딱 같아. 그럼 무슨 얘기야? Z값이 둘이 같다는 이야기잖아. 아, Z 절대값이 같다는 이야기잖아. 딱 가운데 M이 껴있다는 이야기라고. M이 15면 18 이하나 12 이하나 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M이 15가 아니라 15보다 커야 되는지 작아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얘가 더 크려면 어때? M이 15보다 작아야 돼요. M을 기준으로 해서 12가 이렇게 있을 때 18이 이렇게 있어야 돼. 그래야 18 이하가 더 크다고. 그치? 그 말은 M이 12에 더 가깝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부등식, 요 부등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M이란 녀석이 15보다 작아야 돼요. 아예 12보다 작아도 돼. 어쨌든 15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지? 그럼 두 번째 거. 같은 원리로 18 이하인 거랑 8 이상인 거 비교했을 때 8 이상이 더 크대. 그럼 18이랑 8 사이에 딱 13이 껴있거든. 13, 8, 18이야. 18보다 큰 거고, 8보다 큰 거고 18보다 작은 건데 8보다 큰 게 더 커야 돼. 그럼 M은 13에 딱 있으면 같을 거고 어디 있어야 돼? M이 13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곡선이 이렇게 생겨야 된다고. 그래야 8보다 커요가 넓이가 더 넓어지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두 번째 부등식 때문에 찾은 M은 1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죠? 그래서 가능한 M은 정수라고 했으니까 13, 14, 15 이거 셋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박스 밑에 보면 X바가 15 이상일 확률이 0.1587 0.1587이거든요. 일단 얘는 버려야죠. 평균이 15면 0.5여야지 1587이 아니고. 그지? 그러니까 얘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건 버릴 거고 그래서 13 아니면 14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13인지 14인지는 뭐로 판단해요? 이제 나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죠. 13인 경우나 14인 경우에 M이 13일 때랑 M이 14일 때 X 이 분포들을 찾아보면 이건 13의 시그마고요. X반은 13의 2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근데 지금 나와 있는 확률이 X가 20 이상인 거랑 X바가 10 이하인 거야. 얘가 더 크대요. Z 생각해 볼까? 이거 편차 7이거든요. 13이고 20이니까 이거 Z로 따지면 편차가 7이야. 시그마분의 7 이렇게 생겼겠죠? 이게 Z값이라고요. 얘 Z 찾아볼까요? 편차가 3이야. 아 이거 괄호를 이렇게 편차가 3이야. 이렇게 생겼겠죠? 즉 시그마분의 6이거든요. Z값으로 얘가 더 커요. 확률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 Z로 따졌을 때 얘는 이거보다 커요니까 시그마분의 7보다 큰 거고 얘는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6보다 작은 거요거든요. 맞아? 그럼 이거 맞는 말이야? 7이고 6이면 맞는 말인 거지? 13이 맞는 거야? 13이 맞는 거네. 그죠? 이거 Z로 따지면 얘가 더 큰 숫자이기 때문에 확률로 따지면 바깥쪽으로 밀려나는 거잖아. 0에서 Z까지가 아니라 Z보다 커요거든. 그러니까 지금
요 확률이랑 요 확률을 물어보는데 얘가 여기고 얘가 여기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 된다고요. 1위로 와서 보면 이걸 먼저 썼어야 되는데 얘가 틀렸다는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거랑 x반은 또 13에 2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얘도 20이랑 10인데 20에 해당하는 z의 값은 시그마분의 6 이렇게 생겼어. 얘는 10이잖아요. 10에 해당하는 값은 3이니까 3이야 2분의 시그마. 그래서 이거 시그마분의 6이네요. 뭐야 둘이 같아? z가 같네. 그럼 이거 안 되죠? 같아야 되잖아요. 얘는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그래서 m의 값이 13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m이 13이다 가지고 여기다 섞으면 되죠. 편차가 2인데 이거 z값이 얼마인지 찾아보면 시그마가 얼마인지도 나오겠지. 표준 편차 구해줄 테니까. x반은 평균이 13, 표준 편차가 2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긴 건데 0.1587이면 어디야? 1.0이네요. 그죠? 요거 z의 값으로 1이어야 되거든요. z값으로 1이라는 건 편차가 표준 편차 한 칸 차이 나요. 그 얘기니까 2분의 시그마가 2예요. 그런 소리가 되겠죠. 시그마가 4다. 그런 이야기고 m이 13, 시그마가 4. 그래서 더하면 17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냥 막 산수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3번 뭐 어려운 건 아니라서 이거는 직접 해보시면 알아서 막 다 소거돼가지고 예쁘게 해결이 될 거고요. 이 뒤에 남은 거 해봐.